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 영역에서 세계사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제가 아까 수능에서 올린 거와 마찬가지로 나일강 유역이라든가 미라라는 힌트가 나왔으니까 이집트 문명 말하는 거죠. 자,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라미드를 축조하였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지구라트라든가 뭐 올림피아 각골 모헨조다로 전부 다 지금 다 똑같은 선택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선택지 같은 경우에 좀 스킵을 하면서 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동서교류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한 랍반 사우마가 있었다. 네, 이 인물같이 그는 땡땡이 행할 동안 네스토리우스교 사제로서 대원 울루스의 대도를 출발하여 오고타이 울루스의 칸으로부터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훌라그 울루스에 도착하였다. 자, 결정적 힌트가 나왔죠. 대도 그리고 울루스라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가 같은 경우에 어디다 몽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참 운영한 게 몽골이니까 1번이 되는 거고, 군기처는 청나라고, 만한병요제 청나라, 맹황목제 금나라, 남명건제 요나라니까 1번이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했던 거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제가 계속적으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그리스 쪽 지역을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있는 이집트 지역 그리고 바벨론, 페르세폴리스 이쪽 지역이 아시다시피 아케메네스 왕조라는 거죠. 다음에 박트라, 카불 이쪽 지역이나까지 쭉 갔는데 이 원정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알렉산드로스 말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알렉산드로스하고 다른 말로는 이스칸다르 말하는 거죠. 이스칸다르에 대한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는 쭉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를 멸망시킨 게 마케도니아 쪽인데 그리스를 멸망했던 그 시기가 한 4세기, 3세기경이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페르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고 제2차 푸에니 전쟁이 3세기경이니까 정답 같은 경우에는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나름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원정 자체가 이제 알렉산드로스라는 것 정도는 아마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가 몇 년도인지까지도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연도를 아마 그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항명조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 힌트가 제가 주윤문이라고 나왔죠. 자, 주치니까 당연히 뭐 명나라 주원정을 건국했던 이제 명나라 말하는 거겠고 명나라를 주장했을 때 주원장 말하는 거니까 이 왕조 같은 경우에 명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 황제는 직접 정부를 다스리고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지 말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뭐 어차피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조선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 나라를 공격하지 말고 그다음에 황제가 직접 정부를 다스리고 중서성과 재상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딱 명나라라는 것을 힌트를 많이 줬죠.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1번의 육류를 반포하였다. 이 정답이 되는 거고 파스파 분자는 아시다시피 원나라고 티베트 신장을 복속시킨 게 청나라에 있었던 권리운전 때 말하는 거고 항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한 것은 당나라고 청묘법과 시역법 등 신법이 단행되었다는 송나라를 말하는 거니까 왕안석의 신법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교를 동인한 로마 황제가 새 수도를 점하고 이를 새로운 로마로 칭하였다.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술탄이 난공불락의 그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자신이 황제의 건자에 오를 만한 강력한 지휘자임을 입증하였다. 나아가 위대한 술탄은 우리 그리스도교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고 간용을 베풀어 주어 자신이 자유로운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시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에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경우에는 일찍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가 새 수도를 정하고 이를 새로운 로마로
칭했다는 것은 이제 비잔티움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젊고 패기 넘치는 술탄이 난공불락 그 도시를 함락함으로써, 즉 그 도시는 어디 있겠습니까? 콘스탄티노폴리스 말하는 거겠죠. 이 술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메흐메트 2세, 즉 오스만 제국을 말하는 거니까 오스만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하면은 어디겠습니까? 예니첼리라는 하나의 제도를 시행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예니첼리가 뭐냐면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 쪽 지역을 점령하였죠. 발칸반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교가 만행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런 그리스도교를 이제 믿고 있었던 하나의 이제 어린 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을 세뇌를 시킵니다. 어떤 걸로 이슬람교로 세뇌를 시키고 그들을 왕실의 측근 부대로서 하는 군인으로서 육성을 시키는 게 예니칠리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예니칠리 제도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나중에 오스만 제국의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예니칠리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는 어디다? 오스만 제국이니까 2번이 되는 거고, 바브르에 의해 건국된 것은 이런 광고 개수드네요. 바브르에 의해 건국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은 그 이제 무굴 제국 말하는 거고, 베르덴 조약과 메르센 조약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 왕국, 탈러스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바스 왕조 말하는 거고,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되었다. 게르만족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 것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 말하는 거니까 즉 소로마 말하는 거죠. 정답 2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이 한, 위, 조 세국으로 지금 3국으로 이제 분열되었다. 그럼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전국시대가 진나라에 의해서 조나라 명사만 40년 망해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볼 필요 없고, 진이 어차피 한, 위, 조 3국으로 나눠진 거 딱 보았을 때 전국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홍루멍은 청나라고, 열도사 파견은 당나라, 수시력 편찬에 참여한 것은 원나라, 지방의 인재를 추천한 중정관은 구품 중정제 말하는 거죠. 위진남북 시대 때. 변법 시행을 주장하는 법가 사상가는 5번이 되는 거겠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조 보시면은 예빈도를 잇는 유라시아 외교와 삼색 도자기로 보는 국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그쵸, 당나라라는 거죠. 당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내용을 보시면은 이백두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었죠. 이백두보가 활약하였다 3번이 되는 거고, 양명학이 발달한 것은 명나라고, 사고전선 청나라, 청명상하도 송나라 말하는 거고,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한 것은 남송 말하는 거니까 정답 3번.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새 왕조를 이끈 것은 어디입니까? 우마이야 왕조 말하는 거고, 이 도시 같은 경우 어디지? 다마스쿠스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서 비아랍인에 차별하던 왕조를 타도한 후 새 왕조를 개최한 것은 아바스 왕조인데,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다마스쿠스가 아니라 그 바그다드 말하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우마이야 왕조에 있었던 다마스쿠스와 그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었던 하나 이제 바그다드 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 자, 한마디로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파비 왕조를 수도였다. 사파비 왕조의 수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그 이스마일 때가 아니라 아바스 1세 때 그 수도를 옮겨서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다마스쿠스 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파르티아에 의해서 점령한 것 또한 지금 다마스쿠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가 수도였다. 후마이야 왕조는 이제 코르도바 쪽 지역이었으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나를 쭉 보면은 셀주크 티르크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가나 십자군에 의해 병복된 것은 둘 다 그 십자군 전쟁 때 아예 정복되지 않았었죠. 그게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자, 사파비 왕조의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파한을 말하는 거죠. 이스파한. 그러니까 전혀 아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9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자, 얼마 전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아뢰기를 외국과의 교류가 날로 성하여 권력 집중이 없이는 국가 기강을 세우기 어려워 정권의 조정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흔히 알고 있는 1868년경에 메이지 정부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조선 앞바다에 이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 청일 전쟁 이후 승리한 거니까 한 95년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68년부터 해서 저쪽 이제 95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류큐가 일본에 병합된 게 79년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되었다는 이제 95년 전쟁에 승리한 다음 이제 시몬세키라는 지역에서 조약을 맺게 되었죠. 러시아와 일본 전쟁이 벌였다는 1904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니까 아니고, 일본이 시모다 등을 개항하였다. 시모다와 하코다테 등을 이제 개항한 것 같은 경우에는 1854년경에 있었던 미일 하친 조약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한 것 같은 경우에는 1842년 때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0번 가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이 건축물은 땡땡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니까 가 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잔티움 제국 말하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군강구제와 둔정병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티마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오스만 제국이고, 오즈베크인 같은 경우에는 의해 멸망한 것은 티무르 말하는 거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트르드 제국, 루드어를 공용어로 사용한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무굴 제국 말하는 거죠. 11번 다음 사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자화섬에 있는 이 사원은 인도 굽타 양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다. 수많은 작은 탑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탑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 사원 같은 경우에 이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일레드라 왕조에서 만들었던 이제 보로부두르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샤일레드라 왕조니까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시크교의 사원이 되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리차르에 의해서 만들어진 황금 사원 말하는 거고, 이번 구투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바크가 만들었던 델리 수타 왕조 때 만들어진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크메르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유명하죠. 앙코르 왕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찬드라 굽타 2세의 명령에 따라 건설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굽타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뭐 이거와 전혀 관련이 없죠. 정답은 3번 되는 거고, 12번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국제연합 51조에 따라 공격받은 회원국에게 즉각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라고 적혀있죠. 국제연합에 지금 나와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국제연합 자체가 어차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왔고, 지금 군사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조약 같은 경우에 나토 말하는 거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나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미국이 결성을 주도했다 맞고, 토르만 독도는 이후에 창설되었다 맞죠. 다음에 유럽 연합이 의해 출범되었다. 아시다시피 이 나토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연합에 의해 출범된 게 아니죠. 유럽 연합 자체가 1992년인가 3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니까 시기상 맞지도 않죠.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창립을 초래하였다. 그렇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 47년경쯤에 만들어졌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1955년경에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지니까 소련 같은 경우에도 이에 이제 반하기 위해 반하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WTO였었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공산주의 팽창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 옳은 것은, 자 그리고르두스 7세가 나왔으니까 딱 봐도 나오는 게 이제 서인권 투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죠. 하일리 4세라든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14번에 나는 전쟁 직전에 폐하께 우리의 대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간청한 적이 있다 라고 적혀있고, 다른 하나는 카메론 등을 식민지로 삼아 아프리카로 진출한 신흥국이니까 어디입니까? 이제 독일 말하는 거죠. 독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은 것은 이탈리아고, 러시아와 단독 강화를 맺은 것은 딱 독일이죠. 이게 바로 이제 리토프스크 조약 말하는 거죠. 러시아하고 단독 강화를 맺게 되면서 러시아에 있었던 몇몇 지역을 가져가게 되고, 그 대신 러시아에 대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된 거죠. 세계 1차 대전 때 맺었던 조약입니다.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했다는 미국이고, 무스타파 케말의 개혁은 아시다시피 터키, 지금 튀르키예 말하는 거죠. 볼시비키의 무장봉기가 발생하였다. 볼시비키의 무장봉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혁명 말하는 거니까 아니고. 15번 다음 대하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럽인의 침략과, 그리고 또 보시면은 새로 유입된 전염병을 원주민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대농장에서도 많은 원주민들이 목숨을 잃어 부족해진 노동력을 어디서 아프리카의 노예로 충당하였다. 이 내용이 바로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와 대서양 무역을 하는 거죠. 정답 5번. 16번 같은 경우에는 역적들의 상제회를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켜 난징을 점령하였다. 자, 저들은 서양 오랑캐에서 비롯한 것을 받아들여 천주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서로를 형제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 지금 상제회라는 조직, 그리고 난징 점령, 그리고 천주라는 제도가 나왔으니까 저들 같은 경우에 태평 천국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용을 쭉 보시면은 향룡의 공격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오사운동 주도한 것은 뭐 어차피 태평천국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것 또한 상관이 없는데,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거는 아마 강류웨이와 양시처우가 조정했었던 이제 변법자강운동 말하는 거겠고, 중체 소용을 기치로 내걸었다. 기치로 내걸은 것은 아시다시피 양무운동이고,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같은 경우에는 의하당 운동이니까 정답 4번. 17번 보시면은 체코슬로바키아만이 아니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 붕괴 과정이 있었다 라고 내용이 나오려면은 바벤사 이끄는 자유노조가 정답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루마니아라든가 아니면 헝가리 쪽이라든가 유고슬라비아 쪽도 이제 하나 예가 되겠죠. 18번 내용을 보시면 왕정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에 땡땡은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를 즉위하였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은 누구냐? 지금 왕정복고를 깨하기 위해 쿠데타를 독재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하였고, 그 다음에 또 결정적 힌트가 멕시코에서 막시밀리안을 호수아비 황제로 세워 팽창 시도를 하였으나 실패. 즉 루이 나폴레옹 말하는 거죠. 루이 나폴레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답 1번이 되는 거겠죠. 빈 헤이를 주도하였다. 빈 헤이 주도한 것은 메테르니히고,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고, 파리코멘을 진압하였다. 이것 또한 이제 뭐 오스트리아 쪽 지역 말하는 거니까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 쪽 말하는 거고, 7월 혁명으로 이제 즉위하였다. 7월 혁명으로 즉위한 것은 루이 나폴레옹이 아니죠. 그 당시에 루이 나폴레옹이 아니라 그때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당시 7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이제 잡았던 인물이 갑자기 사람 이름이 맞죠. 루이 필리프 말하는 거죠. 루이 필리프. 그 다음에 대륙 봉쇄령을 공부하였다. 대륙 봉쇄령을 공부한 것은 나폴레옹 말하는 거니까 정답 1번. 19번 같은 경우에는 가제국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지금 이렇게 지도를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다시피 굽타 왕조 말하는 겁니다. 굽타 왕조 때니까 기원 후 내용이니, 가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삼 왕조 페르시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니 이제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면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였다.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 파티마 왕조하고 사파비 왕조가 있었는데,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린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제국하고 관련이 없고,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같은 경우에는 티무르 왕조 말하는 거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한 것은 우마이야 왕조 말하는 거고, 마리타 동맹에 반란을 진입한 것은 마리타가 아니라 마라타 동맹에 반란을 진입한 것은 무굴 제국 말하는 거니까 4번. 20번 네 보시면은 영국 정부는 원래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땡땡으로부터의 이집트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독립하면 땡땡의 세력이 약화되는 만큼 인접한 땡땡의 힘은 강화될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땡땡은 그리스 독립 전쟁을 지원한 이래 팽창의 양망을 드러냈고 이에 맞서 영국의 정쟁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영국의 조선업자와 면제조업자 등 기업가들은 정부와는 달리 경제적 이유로 운하 건설에 찬성하였다. 라고 나왔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스만 제국이고 나는 러시아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란을 침략하여 분할한 것은 러시아와 영국이고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은 뭐 발칸 전쟁 내에서 동맹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뭐 알 수 말이 안 되는 거고,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한 것은 이제 에스파냐와 미국이고, 그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교전을 벌인 게 오스만 제국하고 그다음 불가리아 쪽 지역하고 독일, 그다음에 처음에 이탈리아도 있었고, 그다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등이 하나의 이제 삼국 동맹이었었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국가들이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전을 벌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모로코에서 두 차례 군사 충돌의 위기를 겪은 것은 아시다시피 독일하고 어디 지역입니까? 프랑스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서 1번부터 해서 20번까지 쭉 문제를 풀이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제 수능보다 9월 모의평가가 좀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사회탐구 영역의 세계사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